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혼합 전략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수 전략 내시 이퀄리브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행위자들, 선수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섞어서 구사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범죄 게임. 그 경찰과 이제 도둑이 같이 전개하는 하나의 게임이죠. 경찰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도둑은 경찰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 범죄 게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단지 이런 실제 범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 한쪽은 일탈행위를 하는 쪽이고 한쪽은 그걸 감시하는 쪽에 해당하는 모든 그런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보고를 하는 일반 국민과 이를 감시하는 세무소의 관계도 범죄 게임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사원과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을 감시하는 회사의 입장, 그것도 하나의 범죄 게임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뭐 추곡미, 어, 쌀을 생산하는 농부, 그 다음에 또 그 쌀 가마니 안에 묵은 쌀, 햇살만 있는 게 아니라 묵은 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의 입장, 그것도 다 이제 범죄 게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범죄 게임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형량을 늘리면 과연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형량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되게 이제 진보적인 입장은 형량하고 범죄율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시각이고, 그다음 보수적인 입장은 어, 형량을 늘려야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그런 주장들 하죠. 하지만 경험 자료를 보면은 범죄율과 형량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경험적인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 일치가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직관에 의하면 당연히 형량을 늘리면 범죄 동기가 줄어들고 범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직관인데, 경험적인 세계는 우리의 직관을 뒷받침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게 서벨리스 교수의 논문이에요. 다른 수업 시간에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통해서 정치제도를 설명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하지만 이 범죄 게임, 이 범죄율과 그다음 형량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나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서벨리스 교수가 왜 형량과 범죄 게임하고는 상관이 없는가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게임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 보상값의 구조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점을 구했을 때 혼합 전략 균형점은 이처럼 각 플레이어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확률, 이 경우에는 경찰이 순찰을 돌 확률과 도둑이 활동을 할 확률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상값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는 경찰이 순찰을 돌 확률이 2분의 1이고 도덕이 활동할 확률이 11분의 4로 분석이 됐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와 같은 부담값의 구조를
처벌의 강도가 이제 낮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의 강도를 높였을 경우에, 여기서 처벌의 강도라고 하면 도둑이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받는 처벌이니까 바로 이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5. 이거를 이제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형량을 마이너스 5에서 더 큰 형량을 주는 것이죠. 마이너스 10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관찰하면 과연 형량의 증가가 도둑의 활동의 확률, 즉 Q를 감소시키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5가 형량의 증가하면 Q가 감소하는지, 여기서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5,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보상값이니까 여기서 형량이 증가한다 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보상값이 감소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한 거는 보상값이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량이 증가하면 활동의 확률이 감소하는가, 요걸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처벌의 강도가 낮을 경우, 그러니까 원래의 경우처럼 형량이 마이너스 5인 경우, 이게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순찰의 확률과 휴식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도둑이 활동할 확률과 직거할 확률이 각각 11분의 4, 11분의 7이니까 이 각 셀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활동하는 도둑을 잡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11분의 4니까 22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이 순찰을 도는데 도둑이 직거하고 있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11분의 7 해서 22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이 셀은 경찰이 놀고 있는데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이 도둑을 잡지 못할 확률이 22분의 4가 되고, 이거는 도둑도 활동을 하지 않고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는 그런 가장 뭐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경찰도 뭐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고, 도둑은 도둑질 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무엇이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이 부분이 되겠죠. 도둑이 활동하면 이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22분의 4 더하기 22분의 4는 11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무엇이냐?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뭐냐면 도둑이 범죄 활동을 하는데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는 경우,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을 때 도둑이 활동을 하면 범죄는 일어나는데 도둑은 잡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이 부분, 이 녹색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한 처벌이 범죄를 줄이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둑이 활동하다가 순찰을 도는 경찰한테 잡혔을 때 얻게 되는 보상값, 즉 10년의 형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5년이었으니까 이처럼 형량이 늘어났을 때 5년일 때의 경우하고 이처럼 10년일 때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Q값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값 C, 경찰이 순찰을 돌 때의 기대 효용은 무엇이냐? 경찰이 순찰을 돌면 경찰은 1을 얻거나 2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얻겠죠. 2를 얻을 확률은 도둑이 활동을 할 때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되어서 2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Q 2를 얻을 가능성은 다 도덕이 칩구하고 있는 동안 2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기대 효용은 칩거에 대한 기대 효용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Q. 그래서 경찰이 순찰을 돌 때 얻는 기대 효용은 2 곱하기 Q 더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수식을 돌 때 경찰의 기대 효용은 마이너스 5 곱하기 Q 그 다음에 5 곱하기 1 마이너스 Q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면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Q가 되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질 때 넷이 균형점 그러니까 맥스 스사러지 넷이 균형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Q로 풀면 이걸 갖게 놓고 이 값과 이 값을 갖게 놓고 Q에 대해서 풀면 11분의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면은 Q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11분의 4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량을 증가했을 때 Q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Q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 이론에 의하면 이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버 도덕이 활동을 했을 때 기대의 효용은 치우고 도덕이 활동을 했을 때 기대 효용은 도덕은 활동을 하면 마이너스 10 또는 5를 넣었죠. 마이너스 10을 얻을 경우는 경찰이 순찰을 돌 때니까 P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도덕이 5를 얻을 가능성은 경찰이 휴식을 취했을 때 5를 얻으니까 1 마이너스 곱하기 5 해서 더하면 P 곱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1 마이너스 P 곱하기 5 이렇게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도덕이 칩거를 했을 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0의 보상값을 넣고 그래서 경찰이 뭐 순찰을 돌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상관없이 도덕은 0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P 더하기 0 곱하기 1 마이너스 P에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값이 같아질 경우에 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등식을 P에 대해서 풀면 P가 3분의 1일 경우 그래서 오히려 이 전에 사례에서는 P가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형량을 늘리면 도덕의 형량을 늘리면 오히려 경찰이 순찰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형량을 늘리면 경찰은 도둑이 활동을 덜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순찰을 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되게 지난 시간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들은 이제 형량을 늘리죠. 자식들이 뭐 컴퓨터를 하거나 공부를 않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은 뭐 용돈을 줄인다 할지 아니면 뭐 며칠 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하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뭐 귀가 시간을 일찍 한다 할지 그렇게 이제 체벌일 수도 있고 벌의 형량을 늘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하지 않겠지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형량을 늘리면 경찰은 도둑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하고 순찰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형량을 늘리면 도둑의 범죄 확률은 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순찰을 줄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형량이 증가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 결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는 경찰이 순찰을 3분의 1로 줄이고 오히려 휴식을
수식의 확률이 증가하니까 이제 각 셀에 대한 이제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11분의 4에서 33분의 4. 이 경우는 3분의 2 곱하기 11분의 4, 33분의 8.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두 확률을 더하면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죠. 더하면 이게 이제 11분의 4가 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11분의 4는 0.36, 36%. 그러니까 범죄의 확률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경찰이 놀고 있고 도둑은 도둑질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도둑이 활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놀기 때문에 이 확률은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0.24, 24%. 이 경우에는 11분의 4였죠. 0.18. 그러니까 형량이 마이너스 5였을 때는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이 18%였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만 늘어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이 놀게 되니까 도둑은 이제 스물스물 나와서 경찰이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하는 거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형량을 굉장히 강화시켰을 때, 늘렸을 때, 벌금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는 벌금형만 떠였는데 구속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이제 증가할 수도 있죠. 그거는 어떤 조건 하에 그러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도덕과 경찰이 게임을 할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게임을 하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면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도덕이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형량을 늘렸으니까 음주운전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의 순찰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그렇다면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들과 부모하고 관계에서도 형량만 늘려놓고 아이를 덜 감시 감독하면 오히려 애들은 그걸 알고 감시 감독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고 일탈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량을 늘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순찰을 이렇게 줄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 이론에서는 이처럼 형량을 늘리면 도둑이 활동을 덜 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순찰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P를 결정하는 값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5 라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하고 5는 마이너스 10하고 5는 도둑이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그 형량, 그 다음에 도둑이 활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노느라고 도둑을 못 잡았기 때문에 도둑이 얻게 되는 보상값. 그러니까 오히려 P는 경찰이 순찰을 돌 가능성이죠. 경찰이 순찰을 돌 가능성은 도둑의 보상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둑이 형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경찰은 형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도둑이 활동을 덜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오히려 P라는 거는 경찰의 순찰의 확률이죠.
순찰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도독의 활동 Q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독의 형량이 아니라 2하고 1. 그러니까 Q를 결정하는 것은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은 뭐예요? 2와 1, 2와 1. 그 다음에 이 값은 마이너스 5, 5. 그러니까 도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Q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도독의 형량이 아니라 경찰의 부담값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경찰의 부담값이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순찰을 돌다가 도독의 활동하는 도독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이 증가하면 그러면 도독은 어떤 예측을 하게 되냐면 경찰이 순찰을 많이 돌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활동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도둑을 잡으면 1계급 특진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면 도둑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찰이 도둑 자신들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값이 늘어나니까 경찰들이 이제 순찰을 더 돌겠구나. 그걸 예측하고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의 부담값이에요. 게임 이론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상대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죠. 디시전 메이킹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형량을 늘리면 도둑은 경찰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변 환경만 생각하면 되니까 형량을 늘리면은 도둑의 의사결정은 내가 잡히면은 형량이 늘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무서우니까 도둑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의사결정에 의한 예측이죠. 그게 바로 이제 형량을 늘리면 도둑질을 덜 할 것이다.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주장은 디시전 메이킹 티오리에서 하는 생각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직관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도덕과 경찰, 음주운전의 사례에서도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잡힐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그렇다면은 도덕은 그리고 아이들은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서는 도덕의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이 자신이 잡힐 가능성 을 높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이 잡힐 가능성은 바로 도덕의 형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찰의 보상값에 의해서 도덕이 잡힐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처럼 디시전 메이킹 티오리하고 게임 이론의 예측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 세계에서 도덕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모든 도덕이 이렇게 게임 이론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학생들도 선생님이 감독을 하던 안 하던 아니면 출석을 부르던 안 부르던 항상 출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또 이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혀 감시 감독 없이 그냥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스스로 알아서 치게 한다면 이메일로 그걸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답안지를 그리고 또 부모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게임 이론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디시전 메이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부류가 어떤 부류가 더 맞느냐? 게임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선택은 상대편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 사소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대편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직관적인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경험 세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이 범죄 이 게임에 있어서 범죄 현상에 있어서 경험 데이터는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자면 적어도 이 범죄 게임에서는 사람들은 게임 이론의 게임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도덕의 활동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찰의 부담값이에요. 그래서 먼저 경찰의 이제 기대 효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순찰을 돌았을 때 기대 효용은 2는 뭐냐면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도둑을 잡았을 때 얻는 부담값. 1은 경찰이 순찰을 도는데 도둑이 활동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값. 그리고 마이너스 5는 도둑이 활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휴식을 취하느라고 도둑을 못 잡았을 때 얻는 부담값. 이럴 경우는 이제 자기 상관한테 엄청나게 혼나겠죠.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도둑을 잡지 못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경우죠. 경찰한테는 도둑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경찰은 이제 노는 경우, 고생하지 않고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Q 플러스 1하고 5-10Q가 같아졌을 때 Q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 값이 예전에 11분의 4였죠. 그러니까 Q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도둑의 보상값이 아니라 경찰의 보상값이에요. 이전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위에서 경찰의 기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값과 휴식을 취하느라고 도둑을 놓쳤을 때 얻는 처벌값, 그리고 이제 도둑이 활동할 확률, 즉 Q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도둑에 대한 처벌 강도는 도둑이 활동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Q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찰의 보상값만 Q값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도둑의 보상값, 그러니까 처벌값,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얻는 처벌값이 이전에 매트릭스에서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5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면 이 네 가지 보상값은 경찰의 보상값이니까 이 마이너스 5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라서 형량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 Q와 상관 있는 이 보상값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도둑의 형량의 증가는 Q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활동할 확률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값과 경찰이 휴식을 취하느라고 도둑을 못 잡았을 때 얻게 되는 처벌값, 즉 경찰의 보상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Q는 경찰의 보상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둑을 잡을 때 얻는 보상값이 늘어나면 경찰은 순찰에 대한 기대 효용이 늘어나고
노느라고 도덕을 놓쳤을 때 처벌을 증가시키면 휴식에 대한 기대효용이 줄어든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보상값을 늘려주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거나 도둑을 잡았을 때 아니면은 뭐 그 밖에 휴가를 준다거나 보상값을 늘리게 되면 경찰은 순찰에 대한 기대효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더 순찰을 돌게 되겠죠. 또는 도둑을 못 잡았을 때 감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1계급 강등을 시키면 그러면 경찰은 그 처벌이 무서우니까 휴식을 취하지 않고 더 순찰을 많이 돌겠죠. 그거를 예측하는 도덕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부담값을 늘려주면은 도둑은 경찰이 순찰을 더 많이 돌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경찰이 도둑을 놓쳤을 때 처벌값을 증가시키면 순찰의 확률이 증가할 것을 도둑이 예측하고 도둑은 도둑질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보상값이 도둑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들과 부모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얘기했듯이 애들이 게임하다가 걸렸을 때 형량을 늘린다고 해서 애들은 게임을 줄이지 않고 부모가 순찰의 확률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잡힐 가능성이 늘어났을 때 애들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의 사례를 들었을 때 하도 게임에 중독되듯이 게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용돈을 줄인다거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형량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어떤 하나도 성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컴퓨터에 우리 아들의 그 컴퓨터에서의 활동을 잡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즉 순찰을 증가시켰을 때, 그러면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게임을 줄이겠죠. 하지만 게임을 줄이지 않고 광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굉장히 격한 반응.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그만큼 열정과 아니면 집착,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게임을 줄이기보다는 이 순찰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격한 그런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순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실제로 아이들도 도덕은 물론이고 게임 이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즉 형량보다는 순찰을 통해서 잡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게 범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게임 이론의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이럴 경우 경찰은 수식보다는 순찰에서 얻는 기대효용이 커지게 되죠. 이와 같은 경찰의 기대효용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둑은 활동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게임 이론적인 설명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의외로 인간들은 단순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보다는 인간과의 관계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위로 이겼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위로 이겼을 때 보상값을 증가시키면은 가위를 더 많이 낼 것 같아도 그러면 상대는 가위를 이기기 위해서 볼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가위를 오히려 더 줄이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걸 예측하고 가위를 이길 수 있는 바위를 낼 확률이 증가하고 따라서 가위를 낼 확률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에서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1차원적인 생각. 과잉에 대한 보상값을 증가시키면 과잉을 덜할 것이다. 도덕 또 마찬가지로 범죄도 형량을 증가시키면 도덕은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이다. 똑같이 1차원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항상 인간들에 있어서 외부 환경은 어떤 제도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 자료 역시 인간은 디시전 메이킹보다는 게임을 한다는 그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죠. 자, 도덕의 기대 효용과 경찰의 활동 확률. 그러니까 도덕의 기대 효용은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의 확률이 P인데 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이너스 5, 0, 0.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보상값은 도덕의 보상값이죠. 경찰의 보상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이 활동을 할 확률은 경찰의 보상값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도덕의 보상값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은 게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덕의 형량을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증가시킬 경우에 경찰은 도덕의 활동을 덜 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할 자신이 순찰을 돌 확률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그래서 도덕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이 잡혔을 때 얻는 처벌값과 잡히지 않았을 때 얻는 보상값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죠. 도덕의 기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보상값에 의해서 도덕의 기대 효용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활동할 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도덕의 기대 효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찰이 얼마만큼 순찰을 도는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잡아낼 수 있는지, 게임을 하다가 잡힐 수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도덕과 아이의 기대 효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도덕의 기대 효용은 자신에 대한 형량, 그리고 그 밖의 활동에 대한 보상값과, 여기서 중요한 거는 Q가 도덕의 활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P가 도덕의 기대 효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만큼 순찰을 돌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하지만 도덕에 대한 처벌 강도는 경찰이 활동할 확률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도덕의 기대 효용은 이처럼 자신의 이런 보상값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하지만 Q가 아니라 P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잡혔을 때 얻는 처벌값이 증가하면 도덕은 활동에 대한 기대 효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처벌값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를 예측하는 경찰이 순찰을 줄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의 기대효용이 활동을 했을 때 얻는 기대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찰은 그거를 예측하고 순찰을 줄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도덕이 잡혔을 때 얻는 처벌값이 감소하면, 그러면 처벌을 잡혀도 처벌을 덜 받으니까 도덕의 활동에 대한 기대효용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도덕이 활동을 더 하려는 걸 경찰은 예측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은 순찰을 더 돌게 되는 거죠.
즉 도덕이 활동할 동기를 줄이는 것은 도덕에 대한 처벌값이 아니라 자신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이 자신이 잡힐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경우는 경찰의 순찰 동기가 증가한다고 예측할 경우이다. 그리고 경찰의 순찰 동기가 증가하는 경우는 경찰에 대한 보상값,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값이 증가하거나 경찰이 노느라고 도둑을 못 잡았을 때 얻게 되는 처벌이 증가하게 되면 경찰의 순찰 동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의 활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찰의 순찰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경찰의 순찰 동기는 경찰의 보상값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보상값이 도덕의 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도덕에 대한 처벌값이 늘어나면 도덕의 동기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는 경찰은 순찰을 덜하게 되어 오히려 도둑이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만 높이게 된다. 이전에 보여줬죠. 형량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증가했을 때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0.18에서 0.24로 이 이유,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덕의 활동을 줄일 수 있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보상값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경찰이 도둑을 놓쳤을 때 얻는 처벌값을 증가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도둑을 못 잡았을 때 처벌값을 5에서 10으로 증가시켰을 때 바로 이 경우죠. 이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5였었죠. 마이너스 5였는데 이제는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으로 처벌을 증가시켰을 때 쭉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은 경찰의 보상값의 변화는 처럼 경찰의 순찰을 걸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전에 도둑의 보상값에 대한 변화가 도둑의 활동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듯이 마찬가지로 경찰의 보상값의 변화는 경찰의 순찰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전의 경우에는 몇이었죠? 도덕의 활동의 확률이 10분의 4였죠. 이전에는 11분의 4였는데 도덕의 활동의 확률이 이제는 4분의 1이 됐죠. 4분의 1은 0.2오고 그 다음에 11분의 4는 0.36이죠. 그러니까 11분의 4에서 4분의 1로 변했으니까 0.36에서 0.25, 4분의 1로 변했으니까 오히려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었죠.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 역시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은 8분의 1이 되니까 이전에는 18%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이 18%였는데 이제는 0.125, 8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보상값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사례는 휴식을 취하느라고 도둑을 못 잡았을 때 얻게 되는 처벌값. 또 이제 다른 방법은 경찰이 순찰을 돌아서 도둑을 잡았을 때 얻는 보상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순찰을 돌았을 때 도둑을 잡게 되면 얻게 되는 보상값을
2에서 7로 증가시켰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2가 아니라 7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때 쭉 풀어보면 마찬가지로 도독의 확률이 이전에는 11분의 4였는데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36%에서 25%, 즉 11분의 4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 이거 역시 이전에는 22분의 4, 즉 18%였는데 이 경우에는 8분의 1로 8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형제도는 범죄를 줄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게임 이론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100% 모든 도덕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형제도 또는 형량의 증가가 범죄를 줄인다는 그 이론은 디시전 메이킹 티오리에 근거한 좀 1차원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수수께끼, 사형제도와 범죄의 감소하고는 무관하다. 형량과 범죄율과는 무관하다는 경험적인 발견이 왜 그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형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걸 경찰의 순찰을 도는 그 동기를 경찰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순찰을 이제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순찰의 확률을 줄이지 않는다면, 형량을 늘림으로써, 도덕에 대한 형량을 늘림으로써 경찰이 알아서 순찰을 돌게 한다면 경찰은 순찰을 돌 동기가 줄어드니까 제도적으로 형량도 늘리고 도덕에 대한 형량도 늘리고 순찰도 어, 주기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디시전 메이킹 띠오리에 의해서 형량이 무서우니까 도덕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도덕들의 활동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 또는 제도적인 병행과 상관없이 경찰에게 그냥 맡겨두면, 형량을 늘리면 경찰은 순찰을 줄이게 되고, 따라서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게임의 교훈은 무엇이냐? 도덕과 경찰은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형량만 늘린다고 해서는 오히려 잡히지 않는 범죄의 확률만 늘릴 뿐 범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고 많았어요. 굉장히 복잡했지만 천천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범죄와 그 다음에 형량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